반등을 잘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길잡이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가 반등을 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알트들이 더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세이나 이런 애들은 많이 빠지긴 했지만 빠르게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가지 코인들, 미나도 잘 가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코인들도 잘 가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알트에 대한 얘기를 어느 순간부터 되게 많이 했는데요. 원래는 2022년 말이나 아니면 2023년 초중반에는 제가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 알트를 들고 가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의 비중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보시면 그때 기준으로 우리가 도미넌스를 쫙 봤을 때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2021년 12월부터 불과 얼마 전인 4월 13일까지 계속 어떻게 갔냐, 우상향을 했잖아요. 이렇게 계속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라는 건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의 힘이 세진다라는 거예요. 코인판에서.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 얘기를 계속 했지만 이때쯤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트 얘기를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이때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알트에서 비트로 바꾸던가 아니면 손절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조기 익절을 하던가.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존버한 사람들보다 알트나 이런 것들의 물량의 개수가 털리는 그런 현상이 결국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버틸 수 있으면 알트를 하는 게 맞다고 했던 게 이제 이런 거고요. 결국은 비트코인이 저점을 2번 더 갱신을 했지만 그동안 알트는 4월 13일에 찍었던 저점을 깨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고, 깼더라도 금방 말아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 결국 알트를 모아가는 게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알트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결국 좀 겁을 많이 먹었고 결과적으로 개수가 털린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구독자분들 중에 되게 좀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복귀하면서 내가 왜 그때 당시에 매수를 못했을까, 왜 손절을 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 당시 나의 감정이라던가 상황이라던가 뭐가 문제였는지에 대한 성찰을 하는 시간이 지금밖에 안 남았어요. 정말 제가 한 달에서 2달 정도 길면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알트장이 온다거나 아니 비트가 다시 올라가는 장세가 오면 그때는 또 거기에 취해서 이걸 그냥 등한시하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이 상승장 고점에 똑같이 물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보시면 사이클상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좀 나쁘지 않아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다라고 보는데, 다만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저점에서 코인을 못 샀듯이 고점에서도 똑같이 못 팔고 물리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미리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되게 요번에 좋았던 게 심리적으로 진짜 악플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멤버십에서도 정말 관리를 잘해드렸다고 생각하는데도 이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버티질 못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다 시그널이에요. 우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다라는 거죠. 근데 때마침 그 시기에 다 나갔고, 이때는 다 롱이 심지어 프리미엄이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 펌비가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롱을 치지 못했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반등하고 있다. 알트도 더 반등하고 있다. 그래서 멤버십에도 실제로 제가 꼬리 때 다 잡아놨잖아요. 여러분들 그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기다리는 것조차 힘드신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구독자분들은 오죽했겠냐 이거죠. 저도 그걸 다 이해하거든요. 겪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이 시장에 돈을 벌러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어떤 단체로 하는 행동을 따라하기보다는 그들과 반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트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 뭐 뚫리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결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떨어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알트코인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알트에 대한 얘기를 최근 영상에서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저는 이번에 이렇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큰 추세로 봤을 때는 17년 고점과 2021년의 고점들을 이었을 때 한 20만 달러에서 24만 달러 사이로 뭔가 추세선이 형성이 되거든요. 저는
저는 일단 이거는 좀 지켜볼만 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저는 15만에서 17만 정도면 많이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더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상승률 고점이라는 거는 저점과 고점 정말 맞추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맞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좀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시나리오만 세워놓고 그때 가서 조금씩 바꾸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우린 일단 큰 틀에서는 지금 당장은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네 번째 사이클을 봤을 때요, 보면 이게 2012년에 있는 부터 시작한 사이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라고 하는데 사실 이전에 한 번 더 있긴 해요.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거는 그 전이기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있긴 한데 이걸 안 치는 사람도 있고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이런 식으로 보게 된다면 얘가 이 네 번째 사이클을 맞닥뜨리고 있다. 그래서 이게 네 번째 사이클인지 아니면 이게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사이클인지 그거는 의견이 좀 분분하거든요. 엘리어트 파동 보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 길다, 그리고 이 하락폭이 너무 컸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 파동을 그냥 방향만, 모양만 신뢰를 하지 정확하게 신뢰를 잘 안 한 이유가, 이렇게 해서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이번에 재밌는 건 두 번째 주기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2017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움직임이 지금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 자리잖아요. 신고점을 있던 그 동안의 조정, 여기도 그러한 움직임이 아니냐 라고 이제 보는 건데, 저도 되게 동의를 하고요. 정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17년 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계신 구독자분들 대부분이 대박 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을 떠나지 않는 선에서. 얘도 보면은 올라가는 동안에 이런 조정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약과일 정도의 조정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올라간 다음에 그 자리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시장을 떠나지 않아야 이걸 가능하지, 시장을 막 떠났다가 들어왔다가 뭐 했다가 하면은 그러면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생각보다 수익률이 이번에는 또 알트 계속 털리듯이 존버한 사람들보다 못한 수익률을 거둘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왜 존버하는 사람들보다 못하지라는 생각에 계속 상승장이 끝났음에도 기웃기웃 거리다가 물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시장을 떠나지 말고 이번에 복귀도 잘 해야 되고, 항상 시장에 대해서 냉정하게 이성을 잡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보면 되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 쐐기 형태의 차트를 그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끝난다면 이렇게 가격이 도미넌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면 알트장이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알트코인도 이제 이러한 형태가 펼쳐지고 있고, 여기서 이 빨간색 선에서의 리테스트 이란 좀 끝난다면 이렇게 금방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스위스에 있는 비영리 단체가 중앙은행 준비금으로 비트코인으로 추가로 3차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는 결국은 중앙은행이 보유하는 통화 준비금에 비트코인을 들어가라고 하는 건, 이건 그 캐시우드가 옛날에 ETF를 된다 했을 때 이걸 이제 기관들이 필수적으로 자산의 일부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5% 정도만 투자해도 30만, 40만, 50만 달러를 비트코인이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랑 계속 비슷한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기관들 플러스 중앙은행까지도 이걸 보유하게 된다면 하나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굉장히 호재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고 정말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잖아요, 요즘에. 저도 정말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뽀모시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원칙 지키고 이성을 잡고 보내고 있다 보면 알아서 장은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지금도 이미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힘내라는 표현이 이제는 뭐 안 맞을 것 같긴 하지만 어차피 잘 따라오신 분들은 사실 너무 좋을 거예요 지금. 이제 어느 순간부터 영상에 한동안 떨어질 때는 악플이 계속 달리다가 요즘은 또 슬슬 뭔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좀 저는 안타까워요. 저는 똑같은 얘기를 했을 뿐인데 장이 실제로 바뀔 때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이 많이 달리다가 또 어느 순간 되면 부정적인 게 많이 달린다는 건, 저는 그렇게 인간 심리가 따라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투자를 할 때.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 이번에 복귀를 정말 많이 강조드리지만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특정 고래에서 30분 전에 바이낸스에서
1240만이나 되는 비트코인을 출금을 했다라고 하는 건 뭐 고래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바깥 세상에서는 현실 세계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 기회예요. 아시겠죠? 다 이게 정보의 격차로 먹는 겁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자, 그리고 윌리우가 말하길 비트코인의 기하급수 상승은 아직 시작 안 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비트코인이 정말 상승 각도를,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끝나요. 보통 이런 식으로 가요, 사이클이. 근데 이게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신고점을 뚫고 신고점 찍고 조정 크게 온 다음에 이걸 회복한 이후에 재차 신고점을 뚫을 때 그때부터 이게 이런 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작 안 한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원칙 지키면서 가면은 상관없다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스틴 선이 이더리움을 매집을 하고 있다는데, 저는 이게 저스틴 선이라는 사람을, 사실 이 사람이 17년도부터 있던 사람이거든요. 정말 사기꾼 기질이 다분한 사람이지만 정말 투자하는 거라든지 트론을 어떻게든 성장을 시키고 하는 걸 보면서 참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매매 인사이트는 전 나름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더리움에 대해서 저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집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보다가 이번에 좀 구독자분들 중에서 많이 흔들렸다, 제 영상을 진짜 하루에 2개 올릴 때도 있었고 대부분 최소한 하루에 하나씩은 요즘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비슷한 내용을 함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공포를 느꼈다면 멤버십은 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또 얘기를 하고 채팅으로도 저는 실시간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영상은 어쨌든 하루가 한 번 올리고 우리랑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게 좀 적은데 채널이, 근데 멤버십을 들어오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멘탈 관리 다 해드리고, 그 다음에 1대1 대화로 왔을 때도 제가 멘탈 관리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포지션이 뭔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거에 대한 상담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픽도 이렇게 드리거든요. 피스 네트워크도 보시면 1차 익절 갔고, 그 다음에 보면은 위에 또 올렸을 때 보시면 블럭도 갔었죠. 이게 13일날 제가 다 냈어요, 픽을. 13일날. 근데 13일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곧 저점이었잖아요. 이때 4월 10일날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포에 덜덜덜덜 떨면서 사지 못할 때 제가 이렇게 픽을 내드립니다 라는 거.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미나가 잘 오르고 있는데 미나도 제가 픽을 이렇게 냈죠. 조금 있으면 1차 도달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어떤 지점에서 보시면 사고 어떤 지점에서 분할로 팔고 어떻게 손절가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매매 원칙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 멤버십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 커뮤니티 들어오셔서 멤버십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 텔레그램 브리핑방 링크 하나와 오픈 카톡방 2개의 링크가 있는데 그 2가지 링크 모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